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코리아 SM6 1.6 TCE RE 트림입니다. 2016년 6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59,987km입니다. 판매 가격은 1,35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상 특별한 특점은 없고 입고기간은 대략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 1인 신조차고 내차피에는 1회에 80만원이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뒷범버를 수리한 것 같아요. 앞범버 쪽 키스가 좀 있네. 차를 고객님께서 보고 오셨다고 하시거든요. 자동차 365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고, 그러면 저와 함께 어떤 상태인지 부산 해운대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분 전입니다. 지금 좀 늦게 평소보다 나서는데요. 늦게 나서는 이유는 판매자분께서 조금 늦게 와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 시간에 나섰고, 그래도 오늘 목적지가 왜 시끄러워? 오늘 목적지가 그래도 가까운 부산이라서. 근데 부산 중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먼 곳 해운대입니다. 반여강변 자동차 매매 단지 종종 가는 곳이에요. 저도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 번 가봤던 곳, 두 번 가봤던 곳, 세 번 가봤던 곳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판매자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고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항상 제가 10시까지 가거든요. 왜냐하면 10시보다 카페 빨리 가면 판매자분 출근을 안 하시고, 또 늦게 가면 또 이런저런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항상 10시까지 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마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그때 즈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볼 차는 고객님께서 차를 먼저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행거리에 비해서 시트 사용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5만 킬로면 새 차고, 나머지 기계적인 문제는 크게 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뒷범버 정도 외에는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오늘 차는 특별한 아주 중대한 변수가 없다면 구매로 이어지는 결과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알겠죠. SM6는 르노 계열 승용차에서 제일 큰 차인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큰 차를 선호하는 나라고 소비 시장이고, 적어도 르노가 있는 프랑스 혹은 서유럽 이쪽은 동유럽, 아주 서유럽은 그렇게까지 작은 차가 아니군요. 프랑스만 보면 큰 차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르노 탈리스만 SM6 정도면 굉장히 큰 차고, QM6도 마찬가지죠. QM6도 가장 큰 SUV인데, 이제 모든 인간 사회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보다 더 크면 뭔가 불리하고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 차 왜 이렇게 차선을 넘어와? 깜빡이도 안 놓고 또 차선 바꾸네. 저런 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 게 있으니까 큰 차를 안 만들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차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름값, 연료비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사회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은 차를 많이 타게 하는 그런 사회이고, 우리나라는
큰 차를 타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있습니까? 작은 차를 꼭 타야 되는 이점이 크나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작은 차와 큰 차, 뭐 작은 차와 큰 차의 뭐 그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뭐 소형차 부터를 작은 차라고 봤을 때, 소형 SUV, 경차, 소형차를 작은 차라고 봤을 때, 뭐 준준형은 놔놓고, 준준형은 그 중간이니까, 대부분은 준준형 이상 차를 타고 팔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도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유럽에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다르게 살길래 그렇게 작은 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는 큰 차가 많이 팔리는지. 환경 때문이죠. 사회적 환경, 뭐 제도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심리, 문화, 성향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 때문일 텐데, 그러니까 뭐 굳이 작은 차를 타야 될 뭐 마땅한 합리적인 매력 혹은 이점이 없어요. 저같이 저는 이제 운전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질량이 많이 나갔고 무겁고 큰, 부피가 큰 이런 차들이 상대적으로 운전을 함에 있어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작은 차를 좋아하는 입장이고,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제 차의 공간,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 이른바 거거익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크면 클수록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어디까지 하다가 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나라에서는 르노 SM6 정도면 굉장히 큰 차다, 이 이상 클 필요가 있나, 큰 차다 하고 만들어 놓고 파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와, 중형차가 왜 이렇게 차가 작지? 실내 공간이 좁지? 그렇게 생각하는 시장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SM6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립니다. 그거에 왜 많이 안 팔릴까? 이 차보다 더 그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더 좋은 대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그 다음에 굳이 차값이나 혹은 차 유지 관리, 수리비 이런 거를 포함해서 더 이점이 있는 그런 대안이 많다는 거죠. 대체제가 많다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리비 비싼 르노 삼성차, GM차를 왜 타? 가격이라도 싸든지. 지금은 SM6가 신차 가격 기준으로,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는 금전적인 매력이 큰 것 같습니다. 신차도 생각보다 안 비싸고 옵션 구성도 괜찮고, 중고차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중고차는 아무래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SM6 참 왜 그럴까?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문화적 이런 거 다 제쳐두고 토션빔을 썼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SM6의 위상을. 아니, 중형차에 토션빔이 뭐야? 왜 중형차에 토션빔을 썼어? 그 다음에 요철 넘을 때 그 쿵쾅거리는 승차감, 이런 것 때문에 결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문화, 사회적 배경에 더불어 아예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토션빔 차, 저 지금 토션빔 차 잘 타고 있잖아요, 이 차. 그러니까 토션빔이라고 해서 다 마냥 튀고 승차감이 마냥 떨어지고
한 거는 아니지만 토션빔과 멀티링크라고 하는 이런 다중 링크가 있는 현가장치 중에 뭐가 더 좋나? 당연히 멀티링크가 더 좋습니다. 이거는 뒤에 똥침 넣는 벤트 보내드리고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차의 성능과 승차감, 감성 만족도와 차의 절대 성능만 보면 멀티링크가 월등히 좋죠. 왜냐하면 채널이 많은 거잖아요. 채널.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하나가 다 채널이라고 보면, 채널이 많다는 얘기는 멀티 채널,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링크가 좋은데, 멀티링크는 복잡하다, 멀티링크 복잡하다, 무거워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형차에 멀티링크를 시스템을 넣으려면 구조가 복잡해지고 부품 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뭐 멀티링크 유지관리 할 게 뭐가 있겠나마는, 그래서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더 복잡해진 부품의 수, 또 원가도 늘어나고, 또 단순히 그런 상수적인 원가 계산을 떠나서 차라는 게 더 비싼 차를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급차에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도 생각해야 되고, 연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합리주의라고 보면, 합리주의, 그렇지 않습니까? 소형차를 타는 것 자체도 애초에 소형차를 왜 타냐 하는 거예요. 소형차를 타는 이유는 작고 가볍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연비도 좋고, 수리비도 싸고, 수리도 간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형차를 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당연히 이런 소형차에 토션빔을 쓰는 건데, 혹은 공간을 뽑기 위해서 멀티링크를, 만약에 스파크에 멀티링크를 넣으려고 하면 공간적인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잖아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야, 그런 게. 이 차에 뒤에 토션바를 쓰는 거 합리적이야. 그리고 승차감이 멀티링크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타고 다닐만 해,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런 BMW 5천만에 넘어가는 3 시리즈에 토션빔을 썼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운전을 했을 때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혹은 너무 지나친 거부감이 드는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지 않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니 왜 굳이 여기다가 토션빔을 썼을까? 5천만에 넘어가는데 라는 경제적인 잣대가 있으니까, 지표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SM6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3천만 원에 넘어가는 차에 왜, 게다가 패밀리카 중형차에 왜 토션빔을, 근데 게다가 이상한 AM링크라고 하는 거를 원래 오리지널 차에 없는 거를 또 덧대어가지고, 그게 새 차일 때는 좀 괜찮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가니까 거기서 유격이 생겨가지고 진동이, 뭔가 파장이 또 이상하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승차감이 이상해져. 쿵쾅 하는 때리는 느낌이 나. 이게 뭐야, 중형차에. 차가 또 싸지 않은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랑스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돼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프랑스 차 뒤에 토션빔 있는 차들 승차감 좋거든요. 타보면 토션빔이라고 해서 불편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링크 토션빔 굳이 비교하자면 멀티링크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포먼스도 더 좋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승차감이 더 좋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채널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더 나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 그런데 탈리스만에는 토션빔이 왜 빠졌을까? 그런 거는 만드는 사람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 굳이 토션빔을 썼을까? 그리고 르노 코리아는 왜 굳이 거기다가 AM링크라고 하는 걸 달아가지고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분명히. 글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단지 저의 뇌피셜, 단지 저의 짧은 소견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요소를 따져봤을 때 분명히 SM6는 괜찮은 차라고 생각되고, 게다가 적어도 보여지는 부분은 적어도 기존 국내에서 더욱이 국산차로는 보기 드문 굉장히 세련된 모양새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냥 봤을 때 차 예쁘게 생겼네? 비율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진이가 안내해주는 쪽 말고 저기 산성터널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비를 좀 내더라도 그쪽으로 빠르니까. 그러니까 토션빔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토션빔이라서 차가 좋지 않다 라는 논리는 틀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M6 칸에 오늘 볼 차와 똑같은 차인데, 다른 부가적인 이유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르노 코리아가 페이스리프트 통해서 뭐 부싱을 강화하고 뭐 하체 세팅을 선봐서 지금은 승차감이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온 후기형 버전을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타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SM6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리고 르노 코리아는 공장이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진짜 좀 더 잘 팔리고 회사 자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제가 있는 지역에 가깝잖아요. 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런 프랑스 차 이런 핏줄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 옷인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드는 옷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좀 아쉽죠. 저는 제네시스나 벤츠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얘는 왜 이렇게 진이는 정신을 못 차려? 그나저나 저건 뭘까요? 저게 어떤 기능적인 이유가 있나? 저 탑은? 저게 무슨 시설이지? 못 시켰어. 제가 저게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고, 글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AM링크를 달아가지고 파는 저 모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아쉽습니다. 단지 이제 중고로 구매하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고객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고 구매하는 게 합당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 토션바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AM링크로 인해서 벌어지는 뭔가 기괴한, 뭔가 일반 우리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다, 저 승차감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반응은 평상시에 우리가 타던 자동차들과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토션발아서 다르다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르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게 결과노를 보면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그 똑똑한 공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인데 어떻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이 평가하고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결과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를 운전을 많이 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타봤을 때도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고 이상하다. 이상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르겠고 저는 안 좋았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누구나. 차가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증폭돼 가지고 뒤를 때린다니까요. 문제를 삼기 굉장히 좋은 승차감인 거죠. 아무튼 어떤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10분 이상이나 빨라지는데 도착 소요시간이 10분 이상이나 줄어버리는데 취니는 주인 돈 아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감사한 일인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금정구 장전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치아도 넘어가면 출구가 나오거든요. 출구 나오면 해운대 강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차장, 고객 주차장 가면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저보고 탁송 왔습니까? 이러고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탁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깊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 하천 때문에 그런가? 하천 때문에 더 깊이 내려갔다가 하는 건가? 아니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때문에 아파트의 지하가 깊어서 더 깊이 굴을 판 건가? 저는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서 궁금하네요. 해운대 방면으로 센텀시티 방면. 센텀시티 진짜 오랜만에, 만약에 간다면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겁니다. 옛날엔 진짜 자주 갔는데. 여기 이제 부산 도시고속도로 이렇게 타게 되고, 여기 도시고속도로 쭉 타고 이제 돌면 순환해서 부산역 부두방면 이쪽으로 가게 되죠. 저는 이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도시고속도로 출구. 네, 이 고가교 내리면 해운대 강변로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내리면 이제 금사동이라고 나오고요. 저기 어디 이제 보일 텐데, 중고차 단지가. 여기는 해운대 원파크 자동차 매매 단지. 저기 내려가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저기 보이네. 드디어 이제 곧 벚꽃철이거든요. 벚꽃철이 되면 여기도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필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더라. 여기 산책로 이름 있는데 까먹었네. 벚꽃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무슨 온천천? 온천천, 여기 온천은 아닌데 아무튼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 그러면 저기서 유턴을 해서 가면 되겠죠. 신호 왔다.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와, 전봇대 개수 봐라.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전봇대가. 연락하고 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렇게 운전을 못해. 한쪽으로 쏠렸네. 차를 빼놨다 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사람 왜 이래 봤노? 연락하고 왔어요. 이런 분위기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다. 그쵸? 이렇게 막 앞에서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는 저기 맞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봐야지. 이러면 맞네. 맞고 잘 찾아왔고. 차를 여기가 좁아가지고 차를 조금만 앞으로 빼겠습니다. 첫인상은 뭐, 와, 이 소리를 왜 이렇게 해놨지? 그쵸? 이거 뭐 어떻게 처리를 한 거야? 이거 뭐 붙였는데? 스티커 같은 걸? 와. 글쎄요, 이 방법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이 방법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보는 신기하네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뭘 붙이긴 했거든요. 신기하네. 여기는 복원을 했고 이 부분을 뭘 붙였고 필름 같은 거를 필름 시공이 혁신적이네. 일단 키가 끼고 열리고, 그 다음에 이게 2m 매프를 봐야 되더라. 이렇게 갔다가 가면 다시 되고. 근데 그쵸? 오케이. 차 값이 싸긴 싸다. 이게
5만 킬로밖에 안 탄 차인데 이 가격이 될 수가 있나, 그죠? 시작부터 이러네. 얘 이거 고질병이거든요. 이거 안 걸리는 문제.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 이게 한마디로 이게 안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모가 돼서 그런 건지, 혹은 여기 탄성 개수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예. 이게 얼마나 진짜 초보적인 이 품질 문제 아닌가요? 야,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거 하나 못 잡는다는 게, 이건 내가 해도 만들겠다, 솔직히. 진짜 제대로 잡. 그쵸? 이거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성의의 문제다. 이게 표준 데이터가 없나? 네, 보통 이런 걸쇠가 보통 뭐 몇 미리 정도의 공차를 써야 되고, 뭐 재료는 뭘 써야 되고, 그럼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원리가. 자동차가.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 프레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걸쇠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저기 제조사의 몫이니까. 아, 비좁다 비좁아.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주행거리에 비해서 시트가 사용감이 많다고 고객님 말씀하셨거든요. 안 그런데 시트는 그냥 새 차 같은데요. 차 시동은 잘 걸리고요. 하이패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시면 그래도 이 시트 포지셔닝이 삽입하여 주십시오. 유럽 차의 그것인데, 예,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트가 파묻히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 59,000km, 60,000km죠. 이게 뭐 S링크인가 하는 거고, 이 세로의 S링크가 뭐 좋다고 보면 좋은데 안 좋다고 보면 안 좋기도 하고. 일단은 차를 앞으로 조금만 당겨가지고 차를 좀 보겠습니다. 아, 이래도 빼야 되고 저래도 빼야 되고 차를 빼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긁어치는데 이거. 찰각도 좋으시다 전차적으로. 여기는 차를 좀 이렇게 막 편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쳐다봐. 여기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그죠? 교도소 연병장에 죄수들 풀어놓고 어디 도망가나 안 가나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시선이 불편합니다. 네, 일단 리프트를 봤거든요. 리프트가 아니라 저기 도크에 올라가지고 봤는데, 하체는 뭐 새 차예요.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누유, 부식, 오타가 괜찮고, 외관은 보시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넓은 곳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흔히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1세대 SM6의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뭘부터 볼까? 저는 지금 내 외관을 다 살펴봤습니다. 유리는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스톤칩은 없습니다. 유리 스톤칩은 없고, 자잘한 스톤칩이 있긴 있지만, 사용코방 유리 16년, 이게 차일차 16년 6월에 생산된 유리거든요. 네, 최고 상태 유리. 그 다음에 뒷유리까지 최고 상태 유리고요. 유리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유리를 먼저 주제로 보면 루마 슬림 15%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스톤칩이 그렇게 보이진 않고, 역시나 이제 루마, 그리고 네, 이것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아요. 그리고 차체를 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차는 뭐 외장은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범버는 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긁혀 있죠. 긁혀 있고, 약간 단차도 있고, 여기 이렇게 긁어 먹은 이쪽도 이렇게 긁혀 있는 이쪽이 충격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조정을 했을 거고, 아무튼
여기 이쪽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체는 다행히 수리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 세로로 좀 끓여있는 콕 여기도 있고, 주행거리에 비해서는 외관이 아쉬운데, 여기 보면 여기도 또 필름 시공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를 이렇게 끌까 먹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필름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요즘 트렌드인가? 죄송합니다. 트렌드는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할 때 트렌드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여기는 특이하네. 이렇게 긁힌 거를, 그러니까 긁혀 있는 상태를 그냥 필름으로 덮어가지고 칠한 거죠. 여기 문콕이 있고, 뒷범버는 뒷범버는 칠이 없는데, 제가 수리가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네, 뒷범버 도장은 없네. 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필름 붙인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내구성이 뒷받침될지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내구성은 괜찮다. 아, 이쪽으로 부분 도장이 있네. 이쪽으로는 수리하면서 부분 도장을 한 것 같고, 아, 이게 유럽차이면서도 똑딱이가 아니네. 이쪽도 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관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수긍할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긍해야지 뭐. 트렁크도 괜찮고. 타이어는, 휠 타이어는 벤투스 S2AS 22년산 타이어입니다. 최근에 교환을 했고요. 당연히 편마모는 없고, 뎁스는 80% 이상 남았습니다. 앞헤드는 거의 다 돼서 20% 이하로 남아서 앞헤드는 갈아주는 게 좋겠고요. 휠 상태는 괜찮아요. 아직 주행거리 짧으니까. 뒷타이어 역시나 벤투스 S2AS 나쁘지 않은 걸 끼웠죠. 뒷패드는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나 22주차. 같이 갈 때 한 번에 교환한 것 같고, 네. 휠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외관은 앞뒤 범퍼 수리가 있고, 그 필름 시공한 게 글쎄요. 뭐 저라면 그냥 탈 것 같아요. 가격이 있으니까. 트렁크는 습도나 이렇게 오염 흔적은 없고, 트렁크 탈차 수리 흔적은 없고, 이런 부분은 마감이 비교적 잘 되어 있죠. 이거를 또 굳이 또 이렇게 마감을 했을까? 그냥 보통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들은 그냥 철판으로 놔두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투 피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모차 흔적은 없어요. 굉장히 가볍다. 이걸 가볍게 만들어야지 무게 나가. 그 다음에 여기 트렁크 플로어도 보시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썼죠. 그래서 트렁크를 종합적으로 보면 5만 킬로대 차가 맞습니다. 뭐 특별히 오염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는 뭐 외판 사고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고 해요. 영상을 차차차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보셨다고 하는데, 시트는 그 5만 킬로대 탄 시트 상태가 맞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런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냥 차가 뭐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좀 앞당겨 말씀드리자면, 실내보다 딱 5만 킬로 탄 상태의 수준입니다. 앞에 스톤칩 안쪽에서 보면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블랙박스는 확인해 보면 되고, 배터리 전압 낮음이라고 뜨네요. 실내는 약간 새 차의 느낌이 남아있는, 이거 시감도 괜찮네.
이 부분은 좀 실망적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아이들이 많이 탄 것 같지도 않고 깨끗해요. 실내는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한데 저기 뒤에 그런 거 포착 문제 없고 이열은 사람이 거의 안 썼어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 뒤다보고 했는데 이열은 사람이 쓰는 적이 없다. 트렁크 버튼. 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가정용차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를. 아, 뒤에 커튼도 있네. 수동이긴 하지만 이런 거 다 잘 되고요. 나중에 이건 확인해보고 송풍구. 그래서 차 깨끗해요. 아, 맛있는 냄새. 잘 되고 매뉴얼 다 있고요. 그래서 실내는 A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분 전화 오셔가지고 와, 차 오래 보시네요 라고. 일단 여기 TC 엔진 커버가 있는데 저거는 흐름의 역할을 크게 할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냉각수는 양도, 산도도 정상이고 뭐 볼트 체결이 풀렸거나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수명에 한 50% 정도 남았고 아직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끼워놓고 브레이크는 따로 체크해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환하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엔진오일. 엔진오일은 이래야지 완전 정상입니다. 정상에 있고 브레이크, 엔진오일 교환한 지는 좀 오래돼 보이고 이거는 열어보니까 안 열려. 이거 르노차는 항상 그런데 무리해서 열지 않겠습니다. 아직 주행거리가 짧고 터빈 같은 경우도 괜찮고 거울을 넣어서 좀 볼게요. 아직 주행거리가 엔진이 밑에서 봐서 그렇고 지금 여기서 봐서 그렇고 새 엔진이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일 쿨러 오일 필터 어셈블리도 센 흔적은 없고 괜찮아요.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다 괜찮았고 프론트 케이스, 안쪽 조인트, 외벨트 일국수 터진 데 없고 오케이. 터빈 PD5 괜찮고 엔진은 5만 킬로 6만 킬로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딱 수준입니다. 깨끗해요. 엔진은 특이점 없습니다. 브레이크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블랙박스 잘 들어오고요. 일단 버튼 잘 먹었고 틴팅 필름 색이 거의 안 바른 거 보니까 실내 주차장에 많이 세워두고 타신 차량인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네. 라이트 등 잘 들어오고 조용하네요. 조용합니다. 신차라 그런지 진동도 없네. 예, 머플러. 직분사가 그름이 있죠. 열선 잘 나오고 등받이, 운전석, 등받이, 스티어링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내로 진동은 살짝 타고 들어오긴 하는데 이건 약간 어느 정도의 특성 영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풍 실제 양쪽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는 문제 없고 블랙박스 잘 되고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드를 확인하여 맞다 주십시오. 이거지. 구성만 놓고 보면 국산 뭐 어지간한 차들도 좀 떨어지지 않고 괜찮아 보이죠. 잘 되고 스티어링 휠 뜨고 텔레스코픽 틸팅 문제 없고 부드럽게 잘 되고 이게 약간 그게 되나 보네요. ACC가 있나 보네. 그다음 여기 뒤에 소스. 이게 처음에 이상하거든요. 현대차가 타다가 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편해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해가 쉽진 않죠.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릅은 참 두릅으로 두릅나무에 자라난 새순을 먹는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소스. 근데 불편하긴 하죠.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구 50대 남성이 118억 77만 주를 보유하면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케이. 뒤이어 메뉴, 내비게이션, 검색, 통합 검색. 이게 직관성이 좀 떨어지긴 한다 그죠.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내비고,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전원 버튼, 볼륨. 지난해 3,958만 주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적응되면 40주로 3,958주에서 전체하면 3,940주로 깜짝 분할하면 3,958만 주. 제가 만을 붙이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갑자기. 네. 주식 소유자가 가장 아무튼 이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텐데,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죠. 뻔더. 이게 약간 핸드폰으로 치면 약간 아이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히터 잘 나오고 기능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홈이 있고 조그가 있고 해서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쓰기는. 근데 불편한 건 맞다. 굉장히 오토로 해두고 일단 좀 끌게요. 이게 끄는 게 한 번에 끄는 버튼이 없으니까 이놈을 올려서 오프. 오늘 끄지는 거예요. 좀 불편해요.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게. 수온 유지도 잘 되고 있고. 다른 진단기를 한번 보니까 P1800, 그러니까 이게 클러치, 인터럭, 세이프티 스위치, 서킷, 페일러, 이게 밸브 바디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은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라인 압력 솔레노이드 코드인데, 이거는 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체나 이런 건 괜찮아요. 변속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판매자분한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달라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정비소, 르노, 미션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외판에 술이 있는 거 그걸 제외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좀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미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네요.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일 텐데 솔레노이드 밸브를 포함한 좀 확인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거는 르노 차, 그러니까 동일 차를 많이 보는 센터를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행거리를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솔레노이드 밸브 갈고 괜찮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능력 밖입니다. 아무튼 고장 코드가 뜨는 거는 뭔가 압력 밸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당연히 구매할 만한 컨디션이 된다. 5만 킬로, 6만 킬로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처리해 준다고 하면 구매를 추천드리고,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글쎄요, 이거는 정비사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귀합니다. 일단 판매자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제가 판매자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쿨하게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부분 제가 해드려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저걸 속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수리를 안 해놓고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겠죠. 아마 저 SM6가 또 임자 안 만나면 잘 안 팔릴 수 있는 차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 저 정도라면 이 차 놀래라, 이 차 제가 본 차인 줄 아네. 저 정도라면 구매해야 되겠죠. 가격 대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바보같이 이쪽으로 왔으니, 그러면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네. 아무튼 저 정도면 뭐 차량의 감가율이 높아서 중고 구매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택시는 제가 먼저 진입했는데 돌진을 하네. 네, 거리가 저기 멀리 있었는데. 해운대에서 인사드리고 이제 곧 벚꽃이 피겠군요. 벚꽃 피는 계절에 즐거운 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시간 다 됐네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